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사이좋던 이웃에서 보기 싫은 원수 사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인근 부사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반대한다는 주장과 마을 발전과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민들 간 고소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 피난민들의 서해안 간척 사업과 함께 만들어진 서천군 부사호입니다. 호수 인근 도로마다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곳 부사호에 70만 제곱미터 90메가와트 규모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서천군 부사호 면적의 40% 이상 뒤덮어 3만 2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금방 새들의 배설물로 뒤덮이고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부사호 인근에는 큰고니와 황주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도 부사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바로 옆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환경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물 이끼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연 생태계, 자연 경관 이런 모든 부분에 해로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사업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깁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사가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발전소를 따로 지어 수익을 주고 투자 수익으로 60억 원, 지원금으로 25억 원씩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태양광 건설과 패널 청소 등 관리에 수백 명씩 필요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20년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00억가량 예상을 하고요. 서천군은 지난 7월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찬성 측 항의로 입장을 철회하고 갈등 조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양측은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고소전까지 번져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자체들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3개소 5.5km 길이의 방음터널이 있는 세종시의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은 플라스틱 방음재가 아닌 열에 강한 강화 유리가 설치됐고 피난로와 소방시설 등도 마련됐는데 추가로 비상탈출로 표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서구 오량지하차도 진출입로에 140m, 충남은 천안 오룡지하차도와 동서고가도로에 각각 145m와 120m가량의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는데 세 곳 모두 불이 난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은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터널 길이가 짧고 환기 가능한 공간이 커 화재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해넘이와 해맞이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올해 마지막 태양이 넘어가는 걸 지켜보고 검은 토끼의 해인 개묘년의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들을 조용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붉게 저무는 해넘이와 내년에 희망찬 새해가 떠오르는 해돋이 행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충남 서해안. 서천 마량진항에선 31일 오후 5시부터 새해 아침까지 해넘이 해돋이 축제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밤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새해 첫날 아침 떡국 나눔 행사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행사 구간에 안전 펜스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행사 안전요원을 1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순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이렇게 기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령에서도 대천해수욕장 해넘이 행사와 성주산 일출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논산 탑정호와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태안 연포해수욕장 등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도 정부청사 앞 호수공원에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반면 코로나 재확산 등을 우려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곳도 많습니다. 서해안의 해맞이 명소로 꼽히는 당진 외목마을은 행사를 취소했고 대전에서도 인파가 몰렸던 식장상 송심탑광장 등을 개방하지 않은 가운데 2020년까지 매년 열리던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 일출 시간은 대전 오전 7시 41분, 세종은 1분 뒤인 7시 42분, 서천 7시 44분 등입니다. 새해 첫날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구름이 많아 떠오르는 해가 구름 사이로 보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대전과 세종, 서산, 보령 등 충남과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지만 국방부의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행체가 1분간 붉고 흰 연기를 내며 하늘 위로 올라갔으며 비행체 주변에서 강한 빛이 발생해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한 게 아니냐며 걱정했고 일부에선 UFO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태안 소재 종합시험장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위성 발사에 사용할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대전과 충남의 보육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전에선 사립유치원 13만 원, 어린이집 9만 원의 보육 지원을 받게 되고 충남은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5만 원과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전 지역 각급 학교 급식 단가도 9.6% 인상되며 충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9세에서 19세 청소년 1,000명에게 세상 소통카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와 안전사고 대처를 위해 대전 도시철도 전동차 모든 객실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축제와 행사장에는 가용 면적 4제곱미터당 입장 가능 방문객을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 기준도 마련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도심 곳곳엔 야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연말 분위기가 물씬입니다. 대전에 우주를 형상화한 새로운 조형물이 생기며 갑천을 따라 야경이 이어지고 세종에선 금강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화려한 빛이 밤을 밝혔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대전의 밤하늘을 알록달록한 조명이 비춥니다. 폭 29m, 높이 25m인 타원형 조명 한가운데는 우주를 나는 별똥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가 유성구 도룡동 스튜디오 큐브 공원에 조성한 미디어 아트 조형물 코스모스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그 별들을 통해서 동심의 아름다움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유의 작품이 됐으면. 코스모스는 나사, 천문연구원 등 과학연구기관에서 받은 태양의 온도, 자기장과 같은 우주의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빛과 패턴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작품 코스모스 바로 옆엔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작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이 작품은 과학수도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화점 갔다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켜져 있어서 방금 엄마랑 같이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어요. 미디어 아트 공원부터 시작해 갑천을 따라 신세계, 엑스포다리, 한비탑 등 구간마다 이어지는 야경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TJB 사옥 앞에도 야간 조명이 설치돼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형물과 나무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어 꽃과 보석을 모티브로 세워진 건물과 어우러지면서 겨울밤의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세종에도 조치원 중심가에서 상리은행나무길 구간까지 형형색색 화려한 빛이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금강 수변공원 일대 역시 금강보행교 광장을 중심으로 비단강에 술을 놓고 터널형 조명, 포토존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금강변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도심 속 야경을 즐기며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에 폐박스가 쌓여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현대아울렛 관계자와 방제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2022년 한 해는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열려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역에선 하나시티즌이 8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고 대전 출신의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는 등 큰 기쁨을 선물했지만 한화 이글스는 3년 연속 꼴찌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올해 지역 스포츠계를 돌아봤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8년 만에 1부 리그 진출에 성공한 순간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팬들은 관중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 승격 문턱에서 좌절했던 대전 하나시티즌은 올 시즌 개막 초 하위권에서 시작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리그 2위에 올라선 뒤 승격까지 이뤄냈습니다. 팬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작년에 봤기 때문에 그 점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거에 조금이나마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서. 팀 승격을 이끈 대전의 주장 조유민 선수와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의 활약은 월드컵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는 TJB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 생활을 대전에서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 팬들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대전으로 돌아와서 은퇴를 하는 것이 제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다 보니까 환희의 순간만큼 절망도 컸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구단 사상 최다패와 함께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팀의 주장 하주석 선수의 헬멧 패대기 논란과 마무리 캠프 도중 터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지역 팬들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팬들을 위로한 건 미래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유망주 등 팀의 리빌딩뿐 아니라 팬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새 야구장 건립도 본격화된 겁니다.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한밭 종합운동장, 오각형 외야와 복층 불펜, 세계 최초 인피니티 수영장까지 갖춘 새 야구장이 이글스 창단 40주년인 2025년에 맞춰 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소식은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를 딛고 다시 시작된 지역의 스포츠 이벤트들, 그곳에서 전해진 희망의 소식들로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 문화재단은 대전교육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가정 학업 우수자와 문화체육 특기자를 위해 써달라며 꿈나무 육성 장학금 9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꿈나무 육성 장학금은 대전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 체육 특기자 4명과 저소득 가정 학업 우수자 9명 등 모두 13명에게 한 사람에 7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임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경찰의 기본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성 신임 충남경찰청장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명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세심하고 정성을 다해 살피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용근 대전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역임했고 부여 출신인 유재성 충남청장은 대전청 제2부장과 서울 마포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전관광공사가 내일 열 예정이었던 대전 스카이로드 카운트다운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내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 디지털 타종식을 비롯해 스트리트 댄스 파티와 파페라 공연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이 바뀐 점을 이용해 위조한 서류로 폐업한 운수회사 법인을 되살려 형사보상금 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판결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운수회사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되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 법원에 한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냈던 형사사건 614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509건을 무죄로 판결받았고 나머지 105건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챙기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7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 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와 SUV, 화물차, 벤 차량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벤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앞서가던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8분쯤 대전 대덕구 덕암동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외벽 약 120제곱미터를 태우거나 그을렸고 집진기가 수실돼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진기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이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가 정규 시즌에 홈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적립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곳에 각각 1,000만 원씩 전달된 기부금은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과 에너지 취약가정의 겨울나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복지관들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